어르신, 오늘도 말씀 조용히 편하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부산 서면입니다. 높은 빌딩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 증권회사 지점이 보입니다. 유리문이 열립니다. 한 노인이 들어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바지는 해졌습니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잠깐, 시선이 노인에게 쏠립니다. 그런데 그 시선에는 거리감이 섞여 있습니다. 노인은 멈춥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합니다. 창구 쪽 직원들이 보입니다. 한 명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은 서류를 정리합니다. 노인은 창구 앞에서 서성입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강민우입니다. 29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 지 2년째입니다. 민우가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 여직원이 웃습니다. 비웃음입니다. 민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민우가 말합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실까요? 민우는 노인을 상담 테이블로 안내합니다. 의자를 빼줍니다. 노인이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우는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항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성함,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노인이 말합니다.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민우는 웃으며 답합니다. 제가 대신 적어드릴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노인은 하나씩 말합니다. 민우는 정성껏 적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다가옵니다. 최상무입니다. 50살입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민우, VIP 고객 오신다. 빨리 준비해. 민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상담 중입니다. 이분 먼저 끝내고 가겠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시간 오래 끌지 마. 민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노인을 향해 다시 웃습니다. 어르신, 계속하시죠. 노인은 민우를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귀찮은 손님으로 보지 않는구나. 서류 작성이 끝납니다. 민우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주식도 할 수 있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근데 어르신, 주식은 위험할 수 있어요.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요즘 뭐가 잘 되나요? 민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장이 불안합니다. 예금이 더 안전하실 수 있어요. 옆에서 다른 직원이 지나가다 멈춥니다. 속삭입니다. 저 신입, 수수료도 모르나? 민우는 듣지 못한 척합니다. 노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계좌 개설이 끝났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건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어르신, 다음에 혼자 오셔도 할 수 있게 간단히 적어드릴게요. 민우는 큰 글씨로 순서를 적습니다. 통장 넣기,
비밀번호 입력, 금액 확인, 버튼 누르기,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씁니다. 어려우시면 창구에서 강민우 찾으세요. 노인은 종이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닙니다. 노인이 일어섭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민우는 허리를 숙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노인은 증권회사를 나갑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하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입니다. 윤강호의 집입니다. 거실 조명이 환합니다. 강호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와인 잔을 쥐고 있습니다.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들고만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윤서아가 들어옵니다. 32입니다. 강호의 외동딸입니다. 서아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강호가 고개를 듭니다. 너 기다렸다. 서아는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강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서아야, 내 아빠, 내가 말한 그 사람, 강민우. 서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강호가 이어갑니다. 내가 직접 만나봤다. 서아는 잠시 숨을 멈춥니다. 언제요? 강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 종이 한 장을 밀어냅니다. 민우가 적어준 큰 글씨 메모지입니다. 서아는 그 글씨를 알아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 설마. 강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장하고 갔다. 증권회사로. 서아의 입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세요. 강호는 와인 잔을 내려놓습니다. 너무한 게 아니다. 서아야,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다. 며칠 전 서아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강호는 신문을 보다 멈췄습니다. 누구랑? 서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우요. 강민우. 강호가 물었습니다. 어느 집 아들이냐?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서아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민우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지금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강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서아야, 현실을 봐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재벌가 사위가 고아 출신이라니.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배경이 중요해요. 강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서아는 소리쳤습니다. 전 민우 아니면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호는 서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지금 거실에서 강호는 서아를 봅니다. 서아야, 너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냐?
서아는 눈물을 닦습니다. 네, 아버지. 강호가 묻습니다. 왜냐? 서아는 또박또박 말합니다. 민우는 돈을 먼저 보지 않아요. 사람을 먼저 봐요. 제가 윤강호 딸이라는 걸 모를 때도 똑같이 저를 대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는 아세요. 강호는 입을 다뭅니다. 서아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민우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매일 감사하다고 말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강호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입니다. 강호가 중얼거립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만 보고 살았던 때가. 서아가 묻습니다. 아버지도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희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도 가진 게 없었다. 하지만 너희 할아버지는 반대했지. 그래도 나는 엄마를 선택했다. 서아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럼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호는 한숨을 쉽니다. 알지. 그래서 더 걱정된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혹하다. 서아는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민우를 믿어주세요. 제발이요. 강호는 딸의 손을 봅니다. 따뜻합니다. 강호가 말합니다. 내가 며칠 더 지켜보겠다.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서아가 묻습니다. 어떻게요? 강호는 씩 웃습니다. 내 방식으로. 서아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합니다. 강호는 다시 종이를 봅니다. 민우의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려우시면 창구에서 강민우 찾으세요. 강호는 속으로 말합니다. 강민우, 다음 시험은 더 어렵다. 내가 정말 내 딸을 지킬 사람인지 내가 확실히 보겠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서아는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민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민우야, 우리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가 마음을 여실 거야. 민우의 답장이 옵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서아만 힘들지 않으면 돼. 서아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입니다. 거실에서 강호는 노트북을 엽니다. 강민우의 인사 기록을 봅니다. 학력, 경력, 평가 모두 깨끗합니다. 성실함, 책임감, 고객 만족도 최상위입니다. 강호는 화면을 끕니다. 서류는 완벽하다. 하지만 진짜는 서류에 없다. 다음 주 내가 다시 간다. 이번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강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부산 일정 잡아. 그리고
증권회사 VIP 명단에서 한 명 골라 실수가 나올 만한 까다로운 고객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강호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강호는 중얼거립니다. 강민우, 내가 진짜 사람을 먼저 보는지 이제 확인하겠다. 3일이 지났습니다. 부산 증권회사입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지점장 최상무가 아침 일찍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입니다. 최상무가 말합니다. 이번 달 실적이 최악입니다. 지역 본부 21개 지점 중 우리가 꼴찌입니다. 직원들 표정이 굳습니다. 최상무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히 강민우 대리, 민우가 고개를 듭니다. 네, 지점장님, 최상무가 서류를 던집니다. 당신 고객 중에 박 회장 있지? 그분 자산이 상당한데 왜 예금만 하고 계시나? 민우가 답합니다. 고객 의향이 그렇습니다. 최상무가 책상을 칩니다. 의향을 바꾸라고 설득하는 게 당신 일 아닙니까?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최상무가 계속 말합니다. 오늘 중으로 그분께 고수익 상품 권유하세요.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민우는 목소리를 냅니다. 지점장님,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위험을 권할 수 없습니다. 최상무가 비웃습니다. 위험? 증권회사가 뭐 하는 곳인데 안전하게만 하려면 은행 가라고 해요. 민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옆 직원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저 신입, 눈치도 없네. 회의가 끝납니다. 민우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민우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서아입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점심 먹었어? 응. 지금 먹고 있어. 서아가 묻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민우는 한숨을 쉽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아는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어떤지 말해줘. 무슨 일인데? 민우는 천천히 말합니다. 지점장이 고객한테 위험한 상품 권유하래.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서아가 말합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민우가 답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나와. 회사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 서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우야, 당신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게 내가 사랑한 당신이야.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고마워. 서아가 이어 말합니다. 괜찮아. 최악의 경우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아버지가 뭔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민우가 손을 젓습니다. 안 돼.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장인어른한테 이런 걸로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서아는 웃습니다. 알았어. 내 남자답네. 민우도 웃습니다.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민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고민합니다. 지점장 말을 들을까? 아니면 원칙을 지킬까? 바로 그때 문이 열립니다. 어제의 그 노인이 들어옵니다. 민우는 일어섭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노인이 말합니다. 오늘은 투자를 좀 하려고.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민우는 노인을 안칩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우는 지점장실로 갑니다. 노크를 합니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들어갑니다. 지점장님, 박 회장님 오셨습니다. 최상무가 눈을 빛냅니다. 잘했어. 빨리 상품 설명해. 민우가 말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최상무가 손을 듭니다. 말 끝내지 마. 지금 우리 지점 실적 어떤지 알지. 당신이 이번에도 놓치면 당신 자리 보장 못합니다. 민우는 주먹을 쥡니다. 알겠습니다. 민우는 밖으로 나옵니다. 노인 앞에 앉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노인이 말합니다. 지난번에 자네가 말린 그 상품, 오늘은 해보려고. 민우는 숨을 고릅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웁니다. 지점장 명령을 따르자. 내 자리를 지키자. 아니다. 고객을 지키자. 3초가 지났습니다. 민우는 결심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왜요? 민우는 천천히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투자 시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르신,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은 민우를 봅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우 대리는 너무 신중해서요. 노인은 그 직원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민우를 봅니다. 아니요. 저는 이 친구만 믿습니다. 다른 직원은 물러갑니다. 노인이 민우에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회사에서 압박받고 있지? 민우는 놀랍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이 웃습니다. 눈빛을 보면 압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회사 사정 때문에 어르신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밉니다. 고개 들어요. 민우가 고개를 듭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자네는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압니다.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노인이 일어섭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소.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도 자네가 상담해 주시오. 민우는 허리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인은 천천히 증권회사를 나갑니다. 민우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최상무가 소리칩니다. 강민우, 지금 뭐 한 거야? 민우는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고객에게 거짓말은 못합니다. 최상무가 책상을 칩니다.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민우는 지점장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신입, 이제 끝났네. 그날 저녁, 서울입니다. 윤강호는 비서의 보고를 듣습니다. 회장님, 강민우가 오늘도 지점장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고객 보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친구, 지금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겠군. 비서가 묻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강호는 손을 젓습니다. 아직 아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내일 내가 직접 간다. 이번엔 변장 없이. 비서가 놀랍니다. 회장님 정체를 밝히시겠습니까? 강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끝을 볼 때다. 강민우가 정말 내 사위감인지 내일 확인하겠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갑니다.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민우는 서아와 통화합니다. 오늘 거의 잘릴 뻔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서아가 운다. 고마워 민우야.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민우는 웃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 거야. 서아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 곁에 있을게. 민우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부산 서면입니다. 증권회사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섭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윤강호입니다. 이번에는 낡은 옷이 아닙니다.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경호원 둘이 따라옵니다. 유리문이 열립니다. 강호가 증권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 윤강호 회장 아냐? 다른 직원이 눈을 크게 뜹니다. 윤강호, 그 재벌 회장. 순식간에 소문이 퍼집니다. 지점장 최상무가 허겁지겁 뛰어나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호는 차갑게 말합니다. 지점장실로 안내하시죠. 최상무는 손을 비비며 앞장섭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두 사람이 지점장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왜 온 거야? 혹시 우리 지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민우는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지점장실 아닙니다. 최상무는 땀을 흘립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이 작은 지점까지? 강호는 소파에 앉습니다. 경호원은 밖에서 대기합니다. 강호가 말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 지점을 이용했습니다. 최상무가 눈을 크게 뜹니다. 예, 회장님께서요. 강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장하고 일반 고객으로 최상무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강호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 직원 중에 강민우라는 사람 있지요. 최상무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네, 있습니다. 강호가 묻습니다. 그 직원 요즘 어떻습니까? 최상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저 평범한 신입입니다. 강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평범하다고요. 이 직원은 고객 보호를 위해 당신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평범합니까? 최상무는 말문이 막힙니다. 강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점장, 당신은 직원에게 위험한 상품을 강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객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실적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금융인의 자세입니까? 최상무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호가 일어섭니다. 저는 이번에 본사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신 지점 운영 방식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강민우 직원을 불러오세요. 지금 당장. 최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를 겁니다. 강민우 대리, 지점장실로 즉시 오세요. 사무실에서 민우는 전화를 받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민우야, 조심해. 윤강호 회장이 왔대.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민우는 일어섭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점장실 문을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소파에 앉은 그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입니다. 아니, 분명히 본 얼굴입니다. 민우는 깨닫습니다. 며칠 전 허름한 옷을 입고 증권회사에 왔던 그 노인,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민우의 입이 벌어집니다. 회장님, 강호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우 씨, 민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강호가 다가옵니다. 놀라셨지요? 네. 저기, 어떻게... 강호가 미소 짓습니다. 변장하고 시험했습니다. 민우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시험이요. 강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이 정말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인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저를요? 강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내 딸, 윤서아, 당신 알지요? 민우의 심장이 멈춥니다. 서아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강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내 외동딸입니다. 민우는 주저앉을 뻔합니다. 지점장이 의자를 내밉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습니다. 강호가 말을 이어갑니다. 며칠 전 딸이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나는 당신 배경을 알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가진 게 없다는 것.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강호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딸이 당신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딸을 행복하게 할 사람인지. 민우는 눈물이 납니다. 회장님, 저는 강호가 손을 듭니다. 말 끝까지 듣고 대답하세요. 저는 며칠 동안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신은 초라한 노인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당신은 이익보다 고객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당신은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강호는 민우 앞에 섭니다. 강민우 씨, 당신은 제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민우는 울컥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서아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당신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은 사람이더군요. 강호는 손을 내밉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강호가 지점장을 봅니다. 최 지점장, 예, 회장님, 이 직원 당신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최상무는 허리를 굽힙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호는 민우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저녁 먹읍시다. 정식으로 사위 인사받고 싶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는 지점장실을 나갑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줍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허리를 숙입니다. 강호는 민우를 돌아봅니다. 6시 서면 호텔, 레스토랑에서 봅시다. 네, 회장님. 강호는 증권회사를 나갑니다. 벤츠가
출발합니다. 사무실이 술렁입니다. 민우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동료가 다가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민우는 웃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꿈 같아. 휴대폰이 울립니다. 서아입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승낙하셨대. 민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응, 나도 방금 들었어. 서아가 운다? 고마워 민우야. 당신이 있어서. 민우도 운다. 나도 고마워. 서아야, 오늘 저녁 당신 아버지랑 밥 먹기로 했어. 서아가 웃습니다. 나도 갈게. 우리 셋이 같이 먹자. 민우는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원칙을 지킨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부산 시내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창가 쪽 작은 방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윤강호가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오전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강민우가 들어옵니다. 양복이지만 약간 낡은 티가 납니다. 그 뒤로 윤서아가 들어옵니다. 서아가 밝게 인사합니다. 아버지, 왔어요. 강호는 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앉아라. 세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서아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민우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강호가 천천히 물을 마십니다. 회사 얘기는 나중에 하자. 먼저 내가 사과해야겠다. 민우는 몸을 곧게 합니다. 사과라니요. 회장님, 강호는 민우를 똑바로 봅니다.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노인으로 변장해서 고객인 척했고 지점장을 통해 압박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상사가 할 행동은 아니었지. 민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서아가 아버지를 봅니다. 그래도 너무하셨어요. 민우가 서아를 말립니다. 괜찮아 서아야. 난 누군가의 사위가 되려면 어떤 검증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강호의 눈빛이 살짝 누그러집니다. 그래도 오늘은 사장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 왔다. 잠깐 공기가 바뀝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강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민우 씨, 우리 서아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민우가 조용히 웃습니다. 3년 전입니다. 고객 상담하다가 퇴근길에 길 잃은 강아지를 같이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서아가 덧붙입니다. 그때 민우가 비 맞으면서도 강아지 먼저 덮어주던 거 아버지는 모르시죠? 강호가 작게 웃습니다. 그 뒤로 둘이 자주 만났겠군. 서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우가 힘들어도
불평 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강호가 민우에게 묻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했겠지. 민우는 담담하게 답합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설에 있다가 알바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호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특별하다. 요즘 세상에 남 탓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제일 특별하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강호가 손을 듭니다. 아직 울지 마라. 이제 내가 물을 차례다. 강민우 씨, 당신은 우리 집안에 오면 분명 불편할 거다. 사람들이 뒤에서 말도 할 거고 신문에도 이름이 오를 수 있다. 그때도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나? 민우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서아를 만난 게 아닙니다. 배경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킬 건 딱 하나입니다. 서아와 제가 세운 우리 가정의 기준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건 버텨볼 수 있습니다. 강호는 한참 동안 민우를 바라봅니다. 서아도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봅니다. 강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그 말 녹음해 두고 싶구나. 서아가 살짝 웃습니다. 아버지답지 않게 감성적이시네. 강호도 웃습니다. 나도 나이 먹으니까 사람이 조금씩 바뀌더라. 잠시 분위기가 풀립니다. 직원이 들어와 음식을 놓습니다. 상견례 자리지만 대단한 상은 아닙니다. 깔끔한 한식 정식입니다. 강호가 젓가락을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셋이 같이 한 끼 먹자. 민우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는 웃으면서 반찬을 민우 쪽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아버지 앞이라 많이 긴장했지. 민우가 작게 답합니다. 조금.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식사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중간중간 강호가 회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본인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민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람도 처음부터 재벌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두 남자가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호가 물컵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민우 씨, 우리 집안에 들어와도 당신 자신을 버리지 마라. 오늘 봐온 그 강민우 그대로 살아라. 그래야 우리 서아도 지킬 수 있다. 민우는 눈을 마주보며 답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서아도
같이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잠시 얽힙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부산 밤바다가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봄입니다. 하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서울 한복판 호텔 예식장입니다. 로비에는 하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웅성거림과 웃음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신랑 대기실 안에서 강민우는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맵니다. 손이 살짝 떨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윤강호가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얼굴에는 아버지의 표정이 있습니다. 민우가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아버님, 강호가 말합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다. 고개 들어라. 민우가 고개를 듭니다. 강호가 신랑의 옷매무새를 살펴봅니다. 넥타이를 한번 고쳐주며 말합니다. 긴장되나? 네. 그래도 행복합니다. 강호가 미소를 짓습니다. 좋다. 긴장되는 게 맞다. 책임이 어깨에 올라앉는 날이니까. 민우가 숨을 고릅니다. 아버님,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호가 눈을 마주 봅니다. 말해보게. 민우가 또박또박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도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사람을 먼저 보는 사위이자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강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 기억해두겠다. 둘이 잠시 웃습니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서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옵니다.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고 서 있습니다. 민우가 숨을 멈춥니다. 너무 예쁩니다. 서아가 웃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 어때요? 강호가 딸을 바라봅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 엄마 닮았다. 서아의 눈가가 살짝 젖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강호가 민우를 봅니다. 강민우, 이제 내 딸은 자네 사람이다. 그래도 내 눈엔 평생 내 딸일 거다. 민우가 진지하게 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지키겠습니다. 사회자가 대기실 문을 두드립니다. 신랑 신부 입장 준비해 주세요. 세 사람이 서로를 한 번씩 봅니다. 강호가 말합니다. 가자. 오늘은 축하만 하자. 예식장 아닙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잔잔히 흐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지금부터 신랑 강민우 군과 신부 윤서아 양이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먼저 신랑 입장, 민우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만 표정은 단단합니다. 그동안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고아원 생활, 알바로 버틴 대학 시절,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날들, 그리고 허름한 노인으로 찾아왔던 회장의 얼굴,
모든 게 오늘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신랑이 단상 위에 섭니다. 이어서 신부 입장, 서아가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 들어옵니다. 하얀 드레스, 천천히 흔들리는 베일,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봅니다. 강호는 딸을 단상까지 데려다 줍니다. 주례 대신 강호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조용히 한숨을 쉬고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회장도 아니고 누구의 상사도 아니다.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다. 하객들이 조용해집니다. 강호가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평생 배경을 먼저 봤다. 어느 집 자식인지, 어떤 학력인지, 그걸 먼저 따졌다. 그러다 소중한 걸 여럿 놓쳤다. 이번에도 처음엔 내 딸의 선택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시험했다. 허름한 노인으로 증권회사에 가서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다. 강호는 잠시 민우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눈앞의 실적보다 고객의 노후를 먼저 생각했다. 상사의 압박보다 양심을 먼저 선택했다. 누가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행동했다. 나는 그걸 보고 이제야 안심이 됐다. 하객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강민우, 내 딸을 부탁한다. 윤서아, 이 사람을 믿고 같이 살아라. 둘이 서로를 지키며 살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된다. 강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박수가 예식장을 채웁니다. 민우와 서아가 서로를 봅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신랑 강민우 군은 신부 윤서아 양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민우가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네, 맹세합니다. 신부 윤서아 양은 신랑 강민우 군을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서아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맹세합니다. 둘의 손이 꼭 맞잡힙니다. 사회자가 외칩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이 힘껏 박수를 보냅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작은 연회장에 모입니다. 강호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봅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버님, 강호가 옆자리를 가리킵니다. 여기 서보게. 둘이 나란히 선 채 창밖을 봅니다. 강호가 말합니다. 예전엔 이렇게 서 있으면 돈 생각만 났다.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에 더 써야 할지. 이제는 사람 생각이 난다. 내 딸,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 민우가 작게 웃습니다. 저도 예전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걸 생각합니다. 서아를, 우리 가정을. 강호가
민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좋다. 우리 같이 좀 배워보자. 나는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자네는 가정을 책임지는 법을. 둘이 조용히 웃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서아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서 있는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든든해 보입니다. 서아는 잔을 들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